옥향과 백리향은 둘 다 향자가 들어가지만 옥향은 나무이고 백리향은 풀입니다. 둘 다 정원에 심은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오늘 영상은 옥향과 백리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 식물들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정원에서의 역할, 그리고 현재의 모습들과 기본관리법에 관해서입니다. 며칠 전에는 백리향을 홀딱 밀어버렸는데요. 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제가 구입할 때 옥향이라고 알려주신 이 나무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추천하는 이름은 향나무 글로보사라고 합니다. 향나무 속 측백나무과의 상록 침엽 관목입니다. 작고 동글게 자라서 길 가장자리나 돌틈에 식재하면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영하 37도까지 월동하고 키는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향나무 글로보사를 도로에서 집 현관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서 심었습니다. 나뭇가게에 갔다가 동글동글한 이 녀석이 너무 귀여워서 즉흥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구매한 식물들은 키우면서 대부분 후회를 하곤 했는데 이 나무는 아직까지는 심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식물입니다. 진입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놓은 이 나무들은 화단의 앞선이 정돈되어 깔끔해 보이게 합니다. 정형적인 구 모양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니 리듬감도 느껴지고 깔끔한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이 녀석에 대한 좋은 느낌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제 정원에 있는 이 녀석들을 보고 구매하신 이웃도 있고 심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였어요. 봄, 가을로 거름을 챙겨주었고요. 심고 나서 둘째 해까지는 관수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지금은 비와 약간의 관수만으로도 잘 살아주고 있어요. 병충해도 딱히 겪은 적이 없어서 키우기는 수월했습니다. 대신 1년에 한두 번은 이발을 시켜줘야 합니다. 새로 올라온 가지들이 비죽비죽 솟기 때문에 정갈한 동그라미를 유지하려면 전지 작업이 필요해요. 1년에 2번 정도 자르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올봄에는 상태가 깔끔해서 전지 작업을 걸렀고요. 며칠 전에 한번 잘라주었습니다. 전지를 몇 대 하면서 나름 방법을 터득했는데요. 처음에 한꺼번에 완벽하게 자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대충 잘라주고 난 후에 손으로 나무를 훌훌 털어주면 다시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잘라주면서 곱게 다듬어 줍니다. 나무 하부에 늘어진 부분은 전지가위로 잘라내면 더 깔끔해집니다. 나무가 작기 때문에 향나무 글로보사의 전지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동그란 작은 나무를 심고 싶은데 전지 작업이 부담스럽다면 몇 년 전부터 전지를 안 해도 되는 둥근 책백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5년 전에 봄에 읍내 장에 나갔다가 10cm 포트 크기로 4개를 구입을 해왔어요.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이것과 비슷한 식물들을 부르는 이름으로는 백리향, 선백리향, 오렌지 타임 등이 있는데 서로 비슷해서 구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제 영상에서는 백리향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 준비를 하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마당에 있는 식물은 서양 백리향과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고요. 혹시 이 식물의 정확한 정체를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 식물 박사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물은 만지거나 스치고 나면 좋은 향기가 나고요. 5월이면 연보라색의 꽃이 피는데 그 꽃의 모양이 산딸기처럼 보입니다. 꽃이 피지 않은 평소의 키는 10cm 내외인데 줄기가 번져나가면서 뿌리가 내려 땅을 덮어나갑니다. 지피 식물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요. 건초에 강한 편이어서 물은 아주 가물 때만 어쩌다 챙겨줍니다. 데려온 네포트를 남천 아래에 심었는데요. 백리향이 겨울에도 지면을 덮어주어서인지 저희 동네에 심은 남천나무들은 동해를 입곤 하는데 제 마당에 심은 남천들은 북서풍을 직접 맞으면서도 해마다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남천 아래에서 늘어난 백리향들은 정원의 이곳저곳에 옮겨 심기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따라서 현무암 판석 사이에 조금씩 옮겨 심었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판석 사이에 심은 백리향이 길게 자라면서 방석처럼 현무암 전체를 덮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 판석의 백리향을 바싹 자르곤 합니다. 그리고 백리향을 자르지 않고 몇 년째 기르다 보면 뭔가 덥수룩하고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바싹 잘라주면 정갈하게 다시 자랍니다. 워낙 잘 자라서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봄에 바싹 자르게 되면 잎사귀는 회복을 하지만 5월에 꽃이 피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5월 이전에는 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백리향이 발끝에 스칠 때마다 올라오는 향기가 좋아서 2년 전에는 산책로를 따라 조금씩 옮겨 심어두었더니 올해는 향기 나는 산책로도 누리고 산책로를 따라서 피는 연보라색 꽃들을 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으로 잘 번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바싹 잘라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름 끝 무렵에 자르곤 했었는데 올해는 좀 늦게 이발을 시켜준 거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얼마나 회복을 할지 내년 개화에는 지장이 없을지 궁금한데요. 이런저런 시도들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심고 뽑아내고 또 심고 그렇게 배운 팁들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공유할게요. 꽃님들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저와 다른 꽃님들과 함께 감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 꽃들의 색이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정원에서 꽃을 볼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늦게 찾아온 가을은 발걸음이 급합니다. 오늘 밤은 더 춥다고 하네요. 각자의 정원에서 소중한 날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